안녕하세요. 미드스피치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파워 스피치 첫 번째 주제인 나를 믿는 스피치 중에서 불안증을 날려버리는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요, 저희 미드스피치 학원 대표이신 이경아 대표님의 스피치가 경쟁력이다인 책입니다. 저희 파워 스피치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야 될 불안증을 날려버리는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여기 이렇게 극복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극복 방법 보시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다양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호흡을 하자입니다. 자, 여러분 호흡은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호흡은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호흡이 가파르거나 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꼭 참고 호흡을 안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얼마나 적당히 또 호흡량을 얼마나 내뱉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안정적일 수가 있고요. 또한 내 긴장된 마음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롤모델을 정하자입니다. 왜 갑자기 발표 불안증을 하는 롤모델을 정하지? 아니요, 롤모델이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롤모델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스피치에도 롤모델이 있겠죠. 아, 저 사람처럼 말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 어쩜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저렇게 청산유수야 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정하고 스피치를 하신다면 훨씬 더 발표 불안증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그분의 스피치를 따라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스피치도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암시를 하자라고 합니다. 자, 자기 암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 아시나요? 자, 플라시보 효과는요, 가짜 약을 먹인 환자에게 진짜 약이라고 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효과라고 해서 이러한 효과를 통해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자, 이처럼요, 자기 암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자, 발표 불안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있다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리가 하얘지거나 사시나무 떨듯이 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 암시를 한다면 충분히 발표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호감 이미지를 갖자 합니다. 저 호감 이미지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 지나가다가 잘생긴 사람 또는 예쁜 사람 보면 굉장히 눈이 갑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 섰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갖게 되면은 확실히 청중들은 굉장히 불안해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호감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미소와 또는 맑은 웃음으로 청중들에게 보여준다면 훨씬 더 청중들은 여러분들의 호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머릿속으로 그리자입니다.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면 무작정 나가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 이미지 너무 까먹었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더 말씀하시는 데서 불편함을 못 느끼실 겁니다. 저도 갑자기 말을 시키면요, 굉장히 떨려서 말을 까먹거나 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머릿속으로 그려보고서 발표를 하신다면 충분히 그 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여유를 갖자입니다. 자, 앞에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요지를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유를 갖고 스피치를 하신다면 훨씬 더 내가 안정감 있는 스피치 또는 발표 불안을 좀 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청중의 눈을 보자라고 했어요. 자,
가끔 연사들을 보시면요. 앞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보자고 먼 산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봐서 오히려 더 긴장감이 강화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어주는 청중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건넨다면 오히려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불안을 극복하는 데서도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거나 조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쳐다보면서 발표를 하신다면 더욱더 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8번째는 원인을 찾자입니다. 자, 원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왜 발표 불안증을 겪게 되었는지, 왜 공포증을 갖게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내가 혹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떨었던 이미지, 그때가 생각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발표 불안증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원인 속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고 여러분들이 발표 불안증을 해결한다면 어떠한 발표 앞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째는 대화를 하자입니다. 자,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스피치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느는 것처럼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게 됩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이 청중 앞에서 계속 연사의 내용을 하던가 아니면 발표를 계속 하다 보면은 확실히 발표 불안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는 표정과 제스처인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자, 호감 이미지를 갖는 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표정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표정이 무뚝뚝하면은 확실히 나 또한 긴장감이 다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고목나무처럼 딱 이렇게 서 있다면 확실히 더 긴장되는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몸을 열고 표정과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면 훨씬 더 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 스피치 학원에서 전하는 불안증을 날려버리는 극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극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부분인가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발표 불안증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저희 미드 스피치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꼭 이런 발표 극복 방법을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